오늘도 하루의 시작,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죠. 진행의 조수빈입니다. 국내 증시가 좀처럼 안정세를 못 찾고 있습니다. 3월 들어서 굉장히 롤러코스피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장에서도 코스피가 장중에 8% 넘게 급락을 하면서 또 일주일 만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쟁과 기름값이 시장을 다시 흔드는 건데요. 어제장에서는 장중에 원유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육박했고 그 충격이 시장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5,100선까지 내려앉았는데 장 후반부에서 소폭 반등하면서 전 거래일 대비 5% 하락한 5,251선으로 어제 코스피가 장을 마쳤고요. 그럼에도 오늘 간밤에 미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장 막판에 상승하는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또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도 7% 넘게 급등을 하면서 오늘 우리 증시 좀 상승 출발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또 기술주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국내 증시 반도체 투톱도 오늘 힘이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어제장에서는 반도체 대형주들이 전자닉스가 7% 안팎으로 떨어졌고요. 코스닥 시총성위단 안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빼고 2차전지와 바이오 등 주요 종목들의 낙폭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두 자릿수 때 좀 크게 밀렸죠. 반면에 에너지와 원자재 관련 종목들은 어제장에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지난주 선 반영된 방산주 대신해서 원유 가격 상승에 직접 베팅하는 원유 선물 ETF와 ETN 상품들이 어제장에서 또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원유 선물 ETF는 30% 가까이, 그리고 레버리지 원유 선물 ETN은 60%나 급등을 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국내 증시가 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변수로는 중동 전쟁과 국제 유가 흐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오라클과 어도비, AI 관련 기업들의 실적 발표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일 마녀의 날이죠. 주가지수와 개별 주식, 선물 옵션 만기가 동시에 겹치는 날이 이번 주 목요일인데요. 수급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액티브 ETF가 상장이 됩니다. 정책 모멘텀 기대와 함께 코스닥 시장이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 변동성이 낮았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오늘 또 수급 측면에 대한 기대감도 일고 있습니다. 이따 잠시 후에 이 코스닥 ETF, 액티브 ETF에 어떤 종목들이 편입이 되는지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고요. 오늘도 시장의 급등락 안에서 현명한 전략,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짚어드리고요. 또 글로벌 헤드라인 통해서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또 방송 말미에 트렌드 섹터도 4가지 정도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많은 인사이트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팍스 경제TV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 바로 나오게 되고요. 하단에 QR코드입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저희 채널 바로 연동이 되니까요. 들어오셔서 팍스 경제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도 함께 하시면서 저희와 많은 투자 정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전일 국내 증시 자세히 복귀해 보도록 할게요. 박서연 캐스터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박서연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차가운 바람이 거세게 불었던 하루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의 하락 여파가 고스란히 전해진 걸까요? 심지어 코스피 시장에서는 역대 가장 짧은 간격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재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6% 가까이 급락했고요. 코스닥 역시 4%대 하락으로 장 마쳤습니다. 어제장 마감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어제는 장 초반부터 급격히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 5,320선 부근부터 출발했지만 이후 속절없이 밀리면서 한때 5,090선 근방까지 내려앉기도 했는데요. 오후 들어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역부족이었고요. 결국 5.96% 급락한 5,251선의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장 초반 낙폭이 컸고요.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 결국 4.54% 하락한 1102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두 시장 모두 개인 홀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맞서는 흐름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4조 6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매수세를 보였지만 외국인이 3조 1천억 원 넘게, 기관이 1조 5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이 5천억 원 넘게 사들였는데요. 외국인은 5,4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기관은 497억 원 소폭 순매수에 그쳤습니다. 이어서 주목할 만한 국내 이슈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중동 사태가 길어지면서 국내 기름값이 심상치 않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직접 비상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석유 최고 가격제인데요. 쉽게 말해 기름값이 일정 수준 이상이 오르지 못하도록 정부가 상한선을 정하겠다는 겁니다. 또 중동 원유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대체 공급선도 서둘러 찾겠다고 했고요. 담합이나 사재기로 폭리를 취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익의 몇 배에 달하는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투기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12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한데요. 미국 투자를 전담할 공사를 새로 만들고 투자 위험을 3단계로 걸러내는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게 핵심입니다. 논란이 됐던 기업 출연금 조항은 빠졌는데요. 운영자금은 외환 보유액 수익으로 연간 150억에서 200억 원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협의됐습니다. 경제 6단체도 즉각 환영 성명을 내며 기대감을 드러냈는데요.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한 곱이 넘어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그야말로 파란불 일색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7.81% 급락했죠. SK하이닉스는 무려 9.52% 하락하면서 반도체 대장주 두 종목 모두 처참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자동차주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현대차가 8.32%, 기아는 8.14% 하락하며 두 종목 모두 8%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현대모비스 역시 7.88% 떨어지며 운송장비 업종 전반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2차 전지주도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4.77%, 삼성 SDI 5.24% 내려앉으며 일제히 파란불로 마감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도 약세였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3.95%, 셀트리온도 4% 하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조선주만큼은 달랐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3.97%, 삼성중공업이 3.44% 오르며 시장 전체의 하락 속에서도 뚜렷한 강세 연출했습니다. 이어서 국내 특징주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페트론입니다. 이란 사태로 증시 전체가 출렁이는 와중에도 홀로 강하게 버텼는데요. 보건복지부와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릴리의 MOU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펩트론은 현재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 투여 주기를 한 달 이상으로 늘리는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인데요. 이번 MOU가 그 협력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또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일라이릴리 관계자들을 만나 K-바이오 협력을 논의한 것도 투자 심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어제 8.37% 올라 종가 28만 5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두 번째 특징 종목, 엑스비스입니다. 어제 증시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힘든 장이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신규 상장한 엑스비스는 따따블, 공모가 대비 4배 상승으로 데뷔전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엑스비스는 AI와 로보틱스를 결합한 지능형 레이저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인데요. 공모청약 당시 경쟁률만 2,700대 1을 넘길 정도로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다만 앞서 상장한 S팀이 따따블 이후 하루 만에 하한가를 기록한 전례가 있는 만큼 신규 상장주 특성상 변동성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300% 올라 종가 4만 6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AI 시그널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 HBM입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루빈에 탑재될 HBM4 공급사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잠정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와
세계 3위 메모리 기업인 마이크론은 이번 베라루빈용 HBM4 공급망에서 제외됐는데요. 동작 속도나 대역폭 등 핵심 성능에서 한국 기업이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가 요구한 HBM4 품질 테스트를 사실상 통과했고 SK하이닉스도 최적화 과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전방적인 약세 속에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사이맥스가 13.23% 하락했고요. KC텍도 13%대 내리며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 사료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의 전반적인 약세로 대부분의 시그널에 파란불이 켜진 가운데 홀로 빨간불로 시그널 포착됐습니다.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 위기로 막혀버렸는데요. 사실 이 바닷길은 전 세계 비료 물량의 상당 부분이 오가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 길이 막혀버리면 비료 공급이 줄고 자연스럽게 곡물 생산도 차질을 빚으면서 옥수수나 콩 같은 사료 원재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사료 회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팔 때 값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긴 겁니다. 이런 소식에 한일사료가 10% 이상 뛰었고요. 미래생명자원 3%, 팜스토리 2%대 오르면서 사료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 살펴보시죠. 간밤 미국 증시는 극적인 반전 드라마를 연출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치솟으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락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라고 밝히면서 분위기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유가도 80달러 순으로 복귀하면서 시장에 안도감이 번졌고 3대 지수 모두 빨간불 켰습니다. 다우존스 0.5% 오르며 47,700선에 거래 마쳤고요. 나스닥 1.38% 강세, S&P 500 지수는 0.83%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단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전거래일과는 정반대로 10개 종목 중 1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했는데요. 전쟁 조기 종식 기대감과 유가 하락이 시장 전반에 운기를 불어넣으면서 빅테크 전반이 함께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는 2.68% 올랐고요. 애플은 업그레이드된 시리 개발 지원으로 스마트홈 디스플레이 출시를 9월로 미뤘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장 초반 하락 후 빠르게 회복하며 0.94% 상승 마감했습니다. 알파벳도 2.66% 오르며 나란히 강세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네요. 이어서 브로드컴은 4.63% 급증하며 가장 강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메타를 제치고 시총 6위로 올라섰는데요.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반도체를 비롯한 AI 관련 종목들의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메타와 테슬라도 소폭 상승했고요. 반면 버크셔 해서웨이만 유일하게 0.36%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샌디스크입니다. 국제유가 폭등에 직격탄을 맞으며 5거래일 연속 하락했던 샌디스크가 간밤 약 11% 급등하며 화려하게 부활했는데요. 유가가 진정된 덕도 있었지만 샌디스크엔 따로 날개가 있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는데요. 한 주당 버는 돈이 예상치의 2배 수준을 찍었고 실제로 손에 쥔 현금도 지난해보다 무려 20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여기에 낸드 반도체 공급 부족이 2028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앞으로도 샌디스크의 날갯짓은 한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오라클입니다. 오픈AI가 텍사스 데이터 센터 확장을 갑자기 없던 일로 만들어버리면서 0.92% 하락한 151달러에 마감했는데요. 오라클 측은 허위 보도라고 강하게 맞섰지만 정작 확장 계획 무산이라는 핵심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1,000억 달러가 넘는 빚더미를 지고 인프라를 쌓아가는 사업 구조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 아니냐는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진 하루였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 코스트코입니다. 중국 소비시장에서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소식에 소폭 올랐는데요. 중국 소비자들이 비싼 브랜드보다 알짜 가성비를 찾는 똑똑한 소비로 돌아서면서 코스트코가 딱 맞는 옷을 입은 셈이 됐습니다. 현지 멤버십 매출이 20% 넘게 뛰고 있는 데다 현지 입맛까지 공략한 맞춤형 전략이 중산층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원자재 시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전쟁 조기 종식 기대감에 강세를 보인 가운데 금 선물은 1%대 하락해 5,103선에 마감했습니다.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나면서 안전자산인 금에서 자금이 빠져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은 선물의 경우 0.25% 소폭 상승해 84달러 선을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월요일장 마감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전쟁 조기 종식 기대감에 하락을 딛고 일제히 반등한 만큼 오늘 국내 증시에도 그 온기가 이어질 수 있을지 저희와 끝까지 상황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 소식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그널 포착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박서연이었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짚어보면서 개장 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극적인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장 막판에 강하게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3대 지수 모두 플러스권을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47,740선, 나스닥은 22,695선이고요. S&P 500 지수는 6,795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1% 넘게 강한 반등세를 보였는데요. 오전만 하더라도 이 이란의 차기 지도자가 강경파인 하메네이가 선출이 되고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대대적 보복으로 유가가 110달러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패닉 매도세가 시장을 지배를 했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이 거의 완료됐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당초 예상했던 4주에서 5주보다 훨씬 앞당겨졌다고 밝히면서요. 시장
시장이 급등한 건데요.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재개 그리고 미군의 통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크게 완화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유가는 110달러에서 81달러까지 다시 폭락을 하면서요. 유가가 인플레이션을 파괴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레벨인 100달러에서 벗어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오늘 동부 시각으로 5시 반입니다. 마이애미의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전 6시 30분이었는데 휴전 관련 내용이 있을 것이다라는 루머까지 돌고 있습니다. 일단 S&P 500은 중요한 지지선인 200일선 바로 위에서 단기 반등을 만들어냈고요. 시장의 변화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하드웨어가 초강세를 보였으며 반면 에너지와 방산 쪽은 약세로 전환됐습니다. 히트맵 통해서 종목들 마감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초록불이 상승이고 빨간불 하락인데요.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 짙은 초록불 켜내고 있습니다. 나스닥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2.72% 상승 마감했고요. 메모리 대표주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5% 넘게 급등세 보였습니다. 또 TSMC는 2.89% 급등 마감을 했는데요. 반도체 장비 업체 쪽도 좋았습니다. ASML은 5%, 그리고 브로드컴과 AMD도 각각 4%와 5% 치솟았습니다. 다른 빅테크들 주가도 나스닥 시장을 안정시켰는데 애플 1% 올랐고요. 구글, 알파벳은 2.82% 각각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TSMC 외에 또 제약주들이 또 이 상승하는데 떠받쳐 줬는데요. 일라일릴리가 1.82% 상승했고요. 머크앤코는 1%대, 존슨앤존스도 0.91% 플러스권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특징주가 있었죠. 미국의 원격 의료업체이자 온라인 약국 플랫폼인 힘스앤허즈가 큰 리스크였던 이 노보노디스크와의 소송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어제장에서 힘스앤허즈는 40%나 치솟은 22달러에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또 주가가 어제 방송에서 전쟁 이슈로 항공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또 이렇게 하루 만에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델타 에어라인스는 2.66% 상승하면서 60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4일 만에 상승 반전한 겁니다. 또 아메리칸 에어라인스도 2%,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는 2.66% 올랐고요. 알래스카 에어라인도 2.27% 급등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미국과 이란의 전쟁 속에서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서 실적에 대한 좀 안 좋은 악재를 떠안으면서 하락했었는데 이렇게 4일 만에 큰 폭의 또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바로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또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죠. 현지 시간 9일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매우 빨리 끝날 것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미사일 기지와 발사대를 약 80% 제거했다. 지금은 발사가 미미한 수준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여기에 미사일 전력은 확 제거가 됐고 드론들도 격추됐으며 우리는 이란의 드론 생산 시설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단기간에 작전이 될 것이다. 이번 전쟁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증시의 호재로 작용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난 그들이 언제 항복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이틀 전에 항복을 해야 한다라며 또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여기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장악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선박들이 해협을 통과해 이동하고 있다며 미국이 이곳 해협 문제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공격을 가하고 있는 이란을 향해서는 해협을 방해할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기도 했는데 MBC 방송과의 통화에서 이란이 사망한 알리 하메네이의 최고 지도자의 후계자로 그의 차남이 선정이 됐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큰 실수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이 차기 지도자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라는 또 의미심장한 이야기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마저 제거하기 위한 이 또 참수 작전에 나설지 또한 이 여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와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모즈타바에 충성을 맹세하면서 결사 용의를 또 선언했습니다. 자, 여기에 또 월가 베테랑이죠. 야데니가 미국 증시가 올해 폭락할 가능성을 조금 더 올려 잡았습니다.
야데니 회장은요, 미증시 전망 업데이트에서 이란 전쟁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다면서 올해 미국 증시가 붕괴할 가능성을 20%에서 무려 35%나 상향 조정을 한 건데요. 야데니 회장은 미국 경제와 증시는 현재 난관에 부딪히고 있고 또 연준도 마찬가지라며 이 유가 충격이 지속된다면 연준의 이중 책무는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과 실업 증가 위험 사이에 갇힐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인데 사실상 봉쇄된 지 지금 일주일을 넘기면서 과거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최악의 에너지 위기가 세계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유부터 천연가스 그리고 반도체용 헬륨까지 끊길 판인데요. JP 모건은 이달 말이면 전 세계 수요의 10분의 1에 달하는 최대 900만 배럴의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JP 모건에서는 바라보고 있고요. 여기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동의 주요 산유국들은 수출길이 막히면서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가 되자 고육지책으로 감산에 나서고 있어서 상황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라크는 원유 생산 중심인 남부 유전 생산량이 하루 130만 배럴로 전쟁 전과 비교해서 70%가량 급격히 줄어들기까지 했는데요. 걸프만 석유의 약 80%를 수입하는 아시아 국가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고요. 업계는 단기적으로 이 원유 가격에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계속 반영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또 이런 파행이 수주간 지속된다면 세계 경제 전반에 유례없는 파장이 불어올 것이다라고 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이번 이란 전쟁으로 미국 국방부에 제대로 찍힌 엔트로픽은 곧장 반격에 또 나섰는데요.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급망 위험 기업 지정 조치를 취소해 줄 것과 여기에 연방 기관들의 자사 AI 사용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이 위헌임을 확인해 줄 것을 법원에 요구를 했는데요. 양측의 갈등은 이 엔트로픽의 AI 모델이죠. 클로드의 군사적 활용 범위를 두고 이견이 갈리면서 시작이 됐는데 사측은 적대 세력에나 적용하는 이 공급망 위험 지정 조치는 전례 없는 위법 행위다. 또 극도로 징벌적인 보복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동시에 6개월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도록 한 점이나 국방부가 한때 생산법을 발동해 자사 기술을 강제 징벌하겠다고 위협한 것 역시 이 엔트로피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는 주장과는 또 모순된다라는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오늘 상장되는 코스닥의 액티브 ETF에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어떤 종목들이 편입이 됐는지 그리고 액티브 ETF가 무엇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액티브 ETF는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ETF와는 조금 다릅니다. 펀드 매니저가 직접 종목 선택을 하고요. 또 비중 조정도 자기만의 각자 재량껏 선택을 하기 때문에 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을 볼 수 있는 그런 ETF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좀 우리가 많이 사용해왔던 패시브 ETF는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것인데 이거와는 조금 운용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보수는 좀 상대적으로 높을 수가 있지만 그만큼 또 지수보다 확실히 상대적으로 높을 수가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액티브 ETF의 경우 성과가 무조건적으로 좋다라는 이런 보장은 없지만 보수가 그래도 높다라는 게 좀 장점으로 꼽히고 있겠죠. 지수 ETF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지수 ETF를 추종을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시장에 좀 매일매일 빠르게 급변하는 시장을 나는 쳐다볼 수가 없어요. 체크하기 힘들어요 하시는 우리 또 직장인 분들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좀 맞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것보다는 나는 조금 더 수익률을 조금 더 강하게 적극적으로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액티브 ETF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목이 되고 있는 건 바로 양대 산맥인 이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그리고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이 국내 최초 이 코스닥 액티브 ETF를 동시 출격을 하는 건데요.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은 코어 위성 위주로 좀 핵심 전략을 제시를 했어요. 바이오와 2차 전지를 위주로 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아무래도 빠르게 순환하는 이 테마를 반영해서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발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표 보시듯이
여기에 연 보수율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타임은 0.8%고요. 그다음에 삼성 쪽은 0.5%라는 점 이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삼성 액티브 자산 운용은 코스닥 내 유망 산업 대표주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제약바이오 당연히 담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단, 로봇, 그리고 우주항공 방산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겠다라고 하면서 성장주와 가치주의 비중을요 7대3 수준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종목들이 편입이 됐는지 오늘 아침에 공개가 됐는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엑트 먼저 만나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 바이오 종목이 일단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오고 있는데 큐리언트, 성우전자, 그리고 파두, 보로노이도 나오고 있고요. 로봇 쪽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비중이 크게 담겨 있네요. 그리고 BHI도 담겨 있고요. 그 밖에 로보티즈라든지 바이오 쪽으로는 ABL 바이오, 그리고 삼천당 제약,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에임드 바이오 종목도 보이네요. G2G 바이오도 있고요. D&D 파마텍부터 에이프릴 바이오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57개 정도의 종목들이 담겨 있고 테크윙이라든지 또 반도체 소부장단 기업들도 보이고요. 태웅이라든지 방산 쪽 종목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펄어비스 게임 쪽 종목도 2% 담겨 있고요. 2차 전지 대표주죠. 에코프로도 비중 2%나 담겨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터주 YG 엔터테인먼트도 보이는 게 좀 특징이네요. 다음은 타임 코스닥 액티브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도 지금 51개 정도 51개 정도 편입이 되어 있는데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에코프로가 9%나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BM도 6.92%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역시나 지금 타임과 삼성의 비슷하게 동일 종목들이 좀 보이는데요. 에코프로도 지금 겹치는 종목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요. 파두도 그렇고요. 또 그 밖에 알지노믹스라든지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겹치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도 지금 현재 타임에도 편입이 되어 있고 삼성에도 편입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역시나 지금 삼성과 타임 모두 다 보시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확실히 많고 성장주단 아무래도 코스닥 쪽이니까 로봇 쪽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단까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권가에서도 코스닥의 머미니 무브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기업들의 개별 이슈가 부각되고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종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좌우가 될 것 같은데 최근 수익률 성적표를 조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폴리오의 운용 점수가 조금 비교적 더 높습니다. 두 회사는 코스닥 시장 주요 업종인 바이오 ETF에서 경쟁 관계를 지금 좀 형성을 기존에 하고 있는데 타임의 바이오 액티브 같은 경우는 6개월 수익률이 33% 그리고 코엑트 같은 경우는 29%로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3개월 기준으로는 타임이 4% 그리고 코엑트가 2%를 기록했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인 운용력의 최근 1년 수익률은 타임 코스닥 액티브가 80% 기록하고 있고요. 코엑트 코스닥 액티브는 45%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양시장 모두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 갭상승 출발하고 있는데 잠시 화면 만나보고 와서 실시간 개장 상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10일 양시장 모두 빨갛게 문 활짝 열었습니다. 갭상승 출발했는데 지금은 또 소폭이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빨간불 짙게 그려내고 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수 분위기부터 같이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5.3% 오르면서 5,53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작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4.79%, 장 시작보다 코스닥은 더욱더 상승 탄력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책 기대감 때문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액티브 ETF 때문인지 개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115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시장에서 지금 수급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거래소에서 드디어 개인이 좀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 외인과 기관은 소폭이지만 동반 매수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눈에 띄네요. 개인이 거의 2천억 원 가까운 물량을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동일한 물량 팔아내고 있습니다. 기관도 600억 원가량 사자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 강하게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어제장과 분위기가 크게 다른데요. 삼성전자 7.9% 상승이고요. SK하이닉스는 거의 10% 가까운 강한 상승 곡선 그려내고 있습니다. 91만 3천 원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어제장에 낙폭을 일부 만회하고 있습니다. 5% 상승이고요. 그밖에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1.6%로 쉬어갑니다. 제약바이오도 흐름 좋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3.4%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원전 쪽도 강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6% 넘게 상승하면서 10만 2,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1위부터 15위까지 펩트론을 제외하고 모두 다 빨간불 짙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지금 인터배터리 또 일정 앞두고서 기대감 반영하면서 각각 5% 그리고 2% 넘게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흐름이 굉장히 프리마켓 때부터 좋았는데 정규장에서도 시세 좋습니다. 알테오젠이 4.5% 급등하고 있고요. 삼천당 제약 6% 강한 상승 곡선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밖에 ABL 바이오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도 모두 다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보로노이가 오늘 두 자릿수대 슈팅 강하게 보여주고 있네요. 36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위에 펄어비스도 오늘 5%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에임드 바이오도 8% 넘게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장 초반 좀 상황 자세히 살펴봤는데 잠시 트렌드 섹터 만나보고 와서 또 그 후반에 장 상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김고은 캐스터가 전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트렌드 섹터 캐스터 김고은입니다. 중동 분쟁 격화에 외국인이 어제 코스피에서 3조 원 넘게 주식을 내다 팔면서 분쟁 수혜주로 꼽히던 방산주와 정유주 주가까지 흔들리는 일명 블랙 먼데이가 찾아왔는데요. 특히 6,000피까지 치솟았던 코스피는 전쟁 이슈 뒤 하루에도 수백 포인트씩 출렁이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장 초반에는 하방 압력이 이어졌지만 장 막판 반등에 성공하며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와 에너지 가격 변동성을 계속 주시하는 가운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아직 변수들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닌 것만큼 오늘 국내 증시 역시 대외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리 증시 일단 오늘 장 출발한 지금 시점에서는 큰 상승세 어제와 다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극적인 상승 마감이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할 트렌드 섹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트렌드 섹터는 액티브 ETF, IPO, 게임, 가스, 에너지인데요. 첫 번째 섹터, 액티브 ETF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ETF 시장에서 하나의 새로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로 코스닥 액티브 ETF가 처음으로 상장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코스닥 ETF는 대부분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패시브 상품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면 함께 올라가고 또 떨어지면 함께 떨어지는 구조였는데요. 하지만 액티브 ETF는 조금 다릅니다. 운용사가 직접 종목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방식인데요. 즉 코스닥 지수 전체를 사는 것이 아니라 지수보다 더 좋은 종목을 골라서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번에 상장되는 상품도 두 곳의 운용사가 동시에 출격합니다. 삼성 액티브 자산 운용 그리고 타임폴리오의 코스닥 액티브 ETF인데요. 오늘 아침에 구체적 종목이 나왔는데 예상했던 대로 이 두 상품 모두 공통적으로 코스닥 성장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갑니다. 특히 반도체 소부장, 바이오 또 2차 전지 같은 코스닥 핵심 성장 섹터가 주요 투자 대상인데요.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ETF는 단순 투자 상품이라기보다는 시장에 실제 수급을 만들어내는 장치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TF 자금이 유입되면 운용사는 실제로 종목을 매수를 해야 하고요. ETF 시장이 커질수록 코스닥 개별 종목으로도 자금이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최근 코스닥 시장은 지수 자체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가 또 이어지고 있는 흐름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액티브 ETF가 지수형 ETF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코스닥 액티브 ETF 상장, 단순한 상품 하나의 출시라기보다는 코스닥 시장에 새로운 투자 방식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 이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섹터는 IPO, 신규 상장 섹터입니다. 요즘 공모주 시장 다시 살아나는 걸까요? 또 최근 증시에서는 신규 상장이 연이어 이어지면서 공모주 시장의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K뱅크 상장이 있었고요. 이후 S팀 그리고 어제 엑스비스까지 상장하면서 공모주 시장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예전과는 조금 다른 흐름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공모주가 상장만 하면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종목별 주가 흐름이 크게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는 단순히 신규 상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기업의 성장 스토리와 산업 전망을 좀 더 꼼꼼히 따져보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앞으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로 함께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달 상장 예정 기업 중 먼저 눈에 띄는 하나는 코스모 로보틱스입니다. 재활 로봇과 웨어러블 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도 로봇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로봇 관련 IPO 대여 후보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카나프 테라퓨틱스, IM 바이오로직스 같은 바이오 기업들도 함께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바이오 기업은 신약 개발과 임상 결과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섹터인 만큼 투자자들의 기대와 또 변동성이 동시에 크게 존재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한패스 같은 핀테크 기업도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송금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핀테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최근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공통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로봇, 바이오, 핀테크 같은 성장 산업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최근 공모주 시장은 예전처럼 상장만 하면 오르는 분위기도 또 아니기 때문에 향후 예정된 IPO 기업들도 단순히 상장 이벤트로 접근하기보다는 어떤 산업의 기업인지 그리고 상장 이후 실제로 시장 자금이 또 함께 유입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섹터는 게임입니다. 사실 어제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세였고 상승한 종목들이 또 많이 있지는 않았는데요. 지수가 좋지는 않았지만 게임주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구글이 게임사에서 떼가던 앱 수수료를 인하해서 게임사 이익률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 소각 기대도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형 게임사 10개로 구성된 KLX 게임 탑10 지수 전거래일 대비 1.3% 올랐는데요. 어제 코스피가 5% 넘게 또 코스닥이 4% 넘게 급락한 것과 비교하면 꽤 괜찮은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펄어비스가 12.41% 급등하면서 시장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7년에 걸쳐 개발한 신작인 붉은 사막의 출시를 앞두고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게임주가 어제처럼 약세장 속에서도 강세를 보였던 배경에는 구글의 앱 수수료 인하 조치가 있는데요. 구글의 앱마켓 플레이스토어에서 입점한 게임사들은 구글에 일정 거래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원래는 이 거래 수수료가 30%에 달했기 때문에 게임사의 부담이 많이 컸었는데요. 최근 구글이 이 수수료율을 20%로 인하하겠다고 결정을 하면서 게임사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함께 커졌습니다. 또 외부 결제에도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기로 했는데요. 그간 한국에서 외부 결제, 제3자 결제 시스템이라고 하죠. 원래는 26%의 수수료를 떼어갔었는데 이제 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한국과 일본에 적용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 수수료를 하락 덕분에 게임사 영업이익률이 최대 10%포인트까지 이제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3차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 규정이 또 강화가 됐죠. 주요 게임사들의 자사주 비중이 또 높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도 투자 심리를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섹터는 가스 에너지입니다. 어제는 가스 관련 종목들이 그렇게 강세를 보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주간으로 보게 되면 상승세가 좀 괜찮은 종목들이 포진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오늘 개장하면서는 체크해봤을 때 일부 종목들이 또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이런 변동성은 아무래도 최근 시장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중동 리스크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시장에서는 에너지 공급 차질을 가장 먼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해협이 전 세계 원유와 LNG 물량 상당 부분이 지나가는 에너지 운송의 핵심 통로이기 때문인데요. 이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또 확대가 되거나 해상 운송이 차질을 빚게 되면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또 빠르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쟁이나 지정학 리스크가 커질 때마다 시장에서 가장 먼저 이 에너지와 가스 관련 종목들이 크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가스 관련 종목들이 또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성에너지와 GSE 같은 도시가스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였었고요. 중앙에너비스 등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실적보다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나 지정학 리스크 뉴스에 빠르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흔히 전쟁 테마 또는 에너지 테마로 묶여서 또 움직이기도 하는데요. 또 하나의 특징적인 점은 이런 섹터에서는 단기 자금의 이동이 매우 빠르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전쟁 뉴스나 에너지 가격 상승 기대가 나오면 투자자들의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고 또 반대로 긴장이 완화되면 또 빠르게 자금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섹터는 장기적인 산업 전망보다는 시장 심리를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업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앞으로 이 섹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역시 앞으로 중동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이걸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리스크가 장기화된다면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함께 가스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주목할 만한 4가지 트렌드 섹터 함께 알아봤습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또 지수 방향성보다는 테마와 이슈 중심으로 자금이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흐름을 이어지고 있는데요. 개별 재료가 있는 업종으로 수급이 함께 모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당분간 지수 흐름보다 또 어떤 산업에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이슈가 실제 주가로 이어지는지 함께 확인하면서 전략 세워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큰 변동성 보이는 우리 증시 속에서 트렌드 놓치지 않게끔 저희 방송에서 계속해서 함께 짚어드릴 테니까요. 현명한 투자 전략 함께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섹터 캐스터 김고은이었습니다. 네, 어제 장과 정말 다른 분위기입니다. 여전히 양시장 상승불 유지해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 상승 탄력을 오후장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면서 장 극초반과 조금 달라진 분위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시 17분 46초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5% 상승하면서 5,52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현재 3% 넘게 오르면서 1,143선 지나가고 있네요. 장 출발했을 때보다는 소폭이지만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됐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래소에서 보면은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150 레버리지 이런 종목들이 거래대금 상위단에 올라와 있고 오늘 상장한 앞서 설명해드린 코액트 코스닥 액티브와 타임 코스닥 액티브도 18위와 19위에 지금 랭크해 있습니다. 코액트 같은 경우는 12%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임은 6%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K뱅크도 보이는데 K뱅크는 상장했을 때 아무래도 거시경제 흐름 때문에 지수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좀 성적표를 잘 내놓지 못했죠. 그런데 오늘 아무래도 지수가 좋다 보니까 또 이렇게 두 자릿수 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3% 넘게 오르고 있고요. 지금 제약바이오단도 다 힘이 좋고 RFHIC
HSBC가 두 자릿수 대 슈팅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방산 종목들 대형주 쪽에서는 좀 하락하는 흐름이 보이는데 RFHIC는 오늘도 강하네요. 아무래도 이 액티브 ETF에 좀 상장 편입되어 있어서 그런 기대감도 갖고 이렇게 상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시장도 계속해서 전강 후강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요.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